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나희덕 시인의 현대시 귀뚜라미입니다. 지프로 만드는 귀뚜라미인데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이 귀뚜라미 소리는 들으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낭만적인데 실제 귀뚜라미가 눈앞에 나타나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귀뚜라미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1잡입니다. 귀뚜라미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자, 의미 있는 노래의 소망. 귀뚜라미가 자기의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이덕 귀뚜라미 해석. 자,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름이면 뱀이 울고 가을이면 귀뚜라미 우는 것, 자연의 이치입니다. 매미가 나무에서 노래하는 여름, 땅 속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귀뚜라미는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될 가을을 꿈꿉니다. 축축한 땅바닥에서 즐겁게 노래할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이길 빕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김춘수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옛날에 연애 편지로서도 많이 보내고 했는 그런 시인데요.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국어뿐 아니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수학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독해입니다. 독해. 수학도 독해고 저는 그 학교 있을 때 사탐 영역 중에 이제 한국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글만 이해를 하면은 답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과 그다음에 문제, 답지, 보기 이걸 정확히 해석만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 배경입니다. 자, 이 시는 큰 소리로 다른 작고 나약한 소리를 압도하며 높은 곳으로만 향하는 매미 소리. 매미는 높은 곳에서 울잖아요. 매미 소리는 큰 소리로 다른 작고 나약한 소리를 압도한다. 작고 나약한 소리, 귀뚜라미 소리 되겠죠. 자, 낮고 차가우며, 귀뚜라미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낮고 차가우며 어두운 곳에서 서러움과 분노를 토로하는 귀뚜라미의 울음. 작품 속에서 네 울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매미 울음과 귀뚜라미 울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공감을 얻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며 이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매미 소리 때문에 아무도 들어준 이 없지만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가을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3년에서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이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묻는 화자의 질문은 그날이 오기까지 자신의 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작품 읽기입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그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감상하기입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높은 가지. 이 높은 가지는 귀뚜라미는 땅속하고는 대조적인 환경이죠. 이 높은 가지는 좋은 환경입니다. 매미 소리는 여름철에는 매미 소리만 들리잖아요. 길에 가면은 뭐 온통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인데요. 요즘 매미는 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매미 소리는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외래종이 많습니다. 이 매미 소리는 주류고 힘 있는 존재고, 또 뒤에 보면 내울음, 귀뚜라미 울음과 대조가 됩니다.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입니다. 내울음 나오네요. 내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시적 화자고, 여기서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귀뚜라미 울음은 호수, 비주류, 매미 소리가 대조되죠. 매미 소리와 내울음은 대조됩니다. 자, 아직은 부사를 활용하여 언젠가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 노래를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자, 울음과 노래의 의미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그냥 지금 별 의미 없지만, 노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울음은 나만의 소리로, 노래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매미 소리 가득한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계절감입니다. 아직은 노래가 아닌 나의 울음입니다. 내 울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귀뚜라미는 높은 가지 나무 위에 있죠. 나무 위에 매며 대조되죠. 자, 토하는 울음. 자, 한번 보십시다. 나무 위 매미의 성과 대조되는데, 매미는 노래하고 귀뚜라미는 지금 울음이라 했습니다. 매미는 노래고, 노래는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울음은 아직까지 뭐 보잘것없는 부족한 것, 그런 거죠.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울음 우는 귀뚜라미도 아마 여름철에 이런 데 있겠죠. 이거는 부정적이고 열악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뚜라미를 생각하고 힘을 내 보면 좋겠습니다.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숨 막힐 듯, 그러나. 이거 접속어를 사용했죠. 접속부사를 사용했는데, 그러나를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강인한 생명력. 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언젠가 노래를 하겠다. 노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인데 의성어지 않습니까?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이런 음성상징어가 쓰이면 구체적이고 또 사실감을 줍니다. 사실감, 구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타전 소리. 타전 소리는 무전 소리입니다. 무전 치는 소리인데, 그 귀뚜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 귀뚜라미 소리를 무전 소리로 했죠. 아직 노래는 아니다, 그죠? 노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아직 확신이 없죠.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요 회의감과 걱정이 드러나지만 감동의 노래를 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의 마음을 울리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런 거죠.
나의 울음이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지금은 여름입니다. 매미의 계절이죠.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모두가 매미 소리만 듣잖아요. 이건 귀뚜라미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매미 소리가 막 들리다가도 가을이 되면 매미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사실은 매미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힘들었다, 그죠? 오랜 세월, 수년간을 땅속에 있다가 그 매미로 나서 우는 시간이 불과 한 1, 2주일밖에 안 된다고 하죠. 자, 맑은 것. 이거는 귀뚜라미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자가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자, 가을을 의나했습니다. 이거는 가을을 의나해서 화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가을이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이 땅 밑까지는 화자 귀뚜라미가 있는 곳이죠. 가을이 그 귀뚜라미 기둥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발길에 눌려 우는 울음은 설 자리가 없는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 잘못하면은 발길에 밟혀 죽을 수 있잖아요. 화자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나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누군가, 이건 소외된 존재. 아마 귀뚜라미가 감동을 주고 싶은 사람은 사람이라면 뭐 부자고 이런 뭐 사람이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우리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읽는 것보다 가슴으로 읽는 게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그 청가, 요거는 소리는 들리는 거잖아요. 소리는 들리는 건데 이게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문의 형식으로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의문의 형식, 서리법이죠.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즉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노래이고 싶다입니다. 자, 내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비유적이죠. 귀뚜라미와 또 매미를 통해서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조적, 귀뚜라미와 매미는 대조되고요. 감각적은 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공각적 이미지 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제는 감동을 주는 노래에 대한 염원. 진짜 의미 있는 노래 한번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특징입니다. 자연적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화자가 자신을 귀뚜라미로 설정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대상을 의나해서 친근감을 줍니다. 의문의 형식의 서리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대조적 표현, 귀뚜라미, 매미, 울음, 노래, 가을, 여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공감각 등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생동감과 사실감을 줍니다. 귀뚜라미와 계절을 의논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귀뚜라미에 투영했습니다. 유사한 동사 구조를 가진 시행을 반복해서 운율감을 드러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